김병학 씨가 숨진 지도 100일. 어머니는 아들의 영정만 물끄러미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연락 안 가요, 이제. 이제 얼마 연락 안 가요, 이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통한 마음은 울어도 좀처럼 풀리지를 않습니다. 배를 타고 낚시를 하러 섬으로 갔던 막내 아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난 오늘 이제 어머니는 그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안 못 보는 데게다가 어린 자식 제쳐도 우지 마라 내 새끼야 너 죽어도 내 못 살고 나 죽어도 너 못 살리라 울음 한마디면 일촌 간장이 다 녹는다. 곽 씨 부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신봉사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통곡합니다. 안 못 보는 데게다가 어린 자식 제쳐두고 황천이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려던 곳 피워놓고 이 대목은 아내의 죽음을 접한 신봉사의 애절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움이란 남은 자의 가슴에 뼈저리게 사무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대가오 가족들도 갑자기 전해진 동생의 사망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달래보지만 통곡 소리는 더욱 높아집니다. 고 김병학 씨는 34살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낚시를 하러 갔다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젊어서 세상을 등진 아들이기에 어머니의 비통한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겠지요. 출상을 앞두고 형들도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시신은 이제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장으로 옮겨집니다. 마지막 가는 길. 저 문을 지나면 어머니의 막내 아들은 영원히 가족의 곁을 떠납니다. 그는 이제 한 줌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입니다. 이별 중에서도 사별이 가장 가슴 아픈 경험이겠죠. 흔히 유족들의 이런 경험을 비탄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을 스스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공황 상태가 찾아오죠. 심지어 죄의식을 갖기도 하며 생활 자체에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혼란감이 죽은 다음에 며칠간, 몇 주간 혹은 몇 개월간, 몇 년간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그 기간을 갖게 되고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체념하게 되고 일단 더 이상 이제 예를 들면 몇 달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살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더 이상 이제 만날 수 없다는 생각하에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나아가서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념과 포기와 나아가서 그 사람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사람에 따라 비탄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그 회복 여부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정운수 씨는 요즘 2달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내를 찾습니다. 간암으로 쓰러진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아내. 그는 아침마다 아내 얼굴을 닦아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당신 먼저 가네. 아내를 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아내이기 전에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미안함, 그 미안함이 요즘 더 사무치는가 봅니다. 아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숨을 고르고 있고 남편은 이런 아내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여기인데 집사람으로. 아내가 쓰러지기 전 부부가 함께 살았던 이곳에
지금은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 우리 집 사람이에요. 결혼 당시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때 아내는 23살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최근에 사다 놓은 휠체어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아내의 무덤 옆에 언젠가 자신도 묻힐 거라고 합니다. 저 세상에서 둘이 만나면은 뭐 어떻게 돼가고 근데 우리 고향에 이제 밭이 있어요, 밭이. 그 이제 그 이제 묘자를 잡아놨는데 이제 그 옆에 내가 바로 합장할길 합장. 남편은 이 사진이 아내의 영정 사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상하다. 이까지 다 아시는 대구 파티마 병원의 박영호 박사는 65세 이상 여성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여성 노인들은 주로 고혈압과 뇌경색증, 심장병 등을 앓고 있었으며 질병의 여러 발생 원인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 여자분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지를 못했대요. 너무 서러워서 뭐 그런지. 그러니까 내보고 묻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데 대해서 운다는 말은 내 마음을 여는 거죠. 애도를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올바른 애도. 이걸 못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내가 울지를 못하니까 내 몸이 운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 거야? 몸에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부신샘에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분비하게 되고 이 때문에 면역 체계에 상당한 악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고또 씨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별 직후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이제는 꽤 전문가 수준입니다. 처음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지만 정년퇴직을 한 이후로는 무료함을 잊기에도 더없이 좋다고 합니다. あそこにあるのも金魚 요리나 빨래 같은 가사 일도 이젠 전혀 불편함이 없을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会社から帰ってくるでしょ。でそこが入ってくるとね 외출을 하거나 회사에서 돌아올 때 이웃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좋은 냄새가 나죠. 그런데 불도 꺼져 있는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열 때면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안에는 자그마한 불단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여기에서 아내에게 인사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올려놓고 향을 피웁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며 그는 아내에게 오늘도 말을 건넵니다. 사진 속 아내는 그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이 불단이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가끔 이곳을 찾아 청소도 하고 꽃도 놓고 갑니다. 아내에게 가족들의 안부를 전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今年佐弥子が中学進学するし、丈太郎が高校進学に今頑張ってるよ。佐弥子がなんかエレクトーンでなんか賞もらったとか言って張り切ってやってます。みんな元気でやってますんで、皆さんを見守っててください。私も元気でやってます。 급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시리에 빠져서 외부와 벽을 쌓고 지낸 지 6개월째.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호토 씨 그마저도 대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 이웃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았던 것이 모두 스트레스가 돼 의사가 말하길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 6개월 뒤에 병이 발생한다는 데이터가 있고 저는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별 이후 위암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던 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만나서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사별 모임은 그에게도 그리고 이들에게도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마인츠 대학의 스미드 교수. 그는 개인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의 심리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죽음과 애도, 사별 이후 유족들은 석 달 동안 외출은 물론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게 되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현상은 조금씩 줄어들지만 회복까지는 평균 5년이 소요됩니다. 음식을 거부해 체중이 감소하고 수면 장애와 함께 두통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 스미드 교수는 유족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이 높게 나타나며 자살을 생각하는 유족 중 59%가 불과 1시간이라는 짧은 순간에 죽음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 슬픔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죽은 사람이 허상이 나타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부들의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남편이 죽은 뒤 그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06년 6월) 일본은 자살대책 기본법을 발표했습니다. 한 개인의 자살은 그 가족들까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보건소 등의 전문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만을 생각하기에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살 행동 때문에 가족에게 상당한 슬픔을 안겨준다는 의식을 사회적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아내의 임종 순간이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쉬며 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남편도 마지막을 직감한 듯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10분마다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레리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고 아마 가족들 이제 가까운 가족들은 일단 찾아오셔가지고 꼭 보셔야 할 분들은 오늘 좀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 정택 씨가 달려왔습니다. 불러 봐봐. 엄마. 이건 안 된다. 엄마. 하지만 대답은 거친 숨소리로 돌아옵니다. 두 손을 모은 아들 정택 씨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숨이 먼저 주려고 그러시네. 아이 그 약하거든요. 지금 숨쉬기 그 약해. 그게 뭐 복돌아가시고. 아이고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당신이 왔어. 그 가서도 내가 당신 바로 옆에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당신 여태까지 아들한 삶을 해서 당신에게 해서 고맙고 정말 사랑해요. 아유.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아내 오숙자 씨는 끝내 먼 길을 떠났습니다. 타비타 자이퍼트 씨. 8년 전 사랑스러운 딸 에스터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당시 딸은 12살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허사였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은 정말이지 저에게 있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제 아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 책을 가져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더 이상 알 수 없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딸 에스터가 그리울 때면 종종 이 사진첩을 넘깁니다. 그곳엔 해맑았던 딸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딸에게 그녀가 썼던 편지도 보입니다.
딸의 가방과 즐겨 읽었던 책들, 그리고 인형.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녀에겐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혼 치료사. 사별한 유가족들의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일입니다. 오늘은 열흘에 한 번 있는 미망인들의 모임이 있는 날. 누구보다도 서로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하나둘씩 촛불이 켜지고 최근의 근황을 얘기합니다. 여행을 다녀왔는데 옆집 이웃이 숨졌다고 합니다. 남의 일인데도 무척 슬펐다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아내와 어머니의 묘를 새로 단장했다는군요. 최근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얘기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음악에 집중합니다. 아픈 과거가 떠오르는 듯 눈물이 흐릅니다. 명상의 시간. 그녀가 한 편의 시를 조용히 읽어내려 갑니다. 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리움과 슬픔을 털어낼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그림들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림에다 느낌을 빼곡히 적어내려 갑니다. 그녀는 이런 과정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오래된 성의 정문 그림을 선택했군요. 제 남편이 죽기 전 제 삶은 이 성이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정말이지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죽은 뒤 제 삶은 성이 갈라진 벽돌에서 볼 수 있듯이 혼란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죠. 하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도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프리시 씨는 두 가지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그이가 날 두고 떠나야 할 머나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처럼 그이도 그곳에서 아주 외로울 거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떠 있는 이 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내 남편도 이렇게 하늘의 해처럼 하늘나라에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잃은 아픔은 좀처럼 치유되지 않습니다. 5년 전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아직도 아내의 죽음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가 죽은 슬픔뿐만 아니라 아내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저 또한 5년째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버린 아내를 잊지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종종 참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이들을 괴롭히지만 그래도 잘 참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늦도록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으니까요.
에스터 마가렛. 여전히 딸은 그 자리에 남아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운 딸의 모습을 가슴에 그려보고 있을까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에 대해 딸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 전에 이곳에 와서 안부를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자주 오지 못했군요. 사별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영혼 치료사. 하지만 그녀도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주도에 도착한 때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외출, 모두들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남편과 아빠를 잃은 아내와 아이들. 사별한 지 채 2년도 안 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이들은 팀을 나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팀의 이름과 구호를 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분주합니다. 일곱 살 된 예쁜 딸을 둔 호유연 씨. 그녀가 속한 팀은 돌격대라는 이름을 정했군요. 그럼 구호는? 모두 팀의 이름과 구호를 정했습니다. 서로를 알고 마음을 여는 것으로 캠프의 첫째 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축구. 즐겁게 웃고 마음껏 즐겨보자. 박수. 오늘은 무조건 즐거워야 합니다. 처음 잔디구장을 밟아본 아이들의 표정이 그렇습니다. 슬픔을 잊는다는 것. 이는 공동체를 통해 아픔의 그림자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사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꼭 죄인 같은 삶을 처음에는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충분한 세상 속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그들을 돌아만 본다면 얼마든지 저는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거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별 이후 딸과의 나들이를 자제해왔던 그녀도 오늘은 표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을 다니기 때문에 잘 아이들하고 놀아줄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근데 이렇게 이런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진짜 오랜만에 게다가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여럿이서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즐겁고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요. 그녀는 1년 6개월 전 남편을 위암으로 잃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째였습니다. 그녀도 극단적인 슬픔의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돌아간 초기에는 이렇게
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세수 아침 그러니까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 이렇게 세수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딸이 있으니까 걔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싶어서요. 아빠를 잃은 아이들. 오늘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봅니다. 종이를 4등분해서 각 칸마다 하나씩 모두 4가지의 그림을 그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아이들의 그 무의식이 다 표출되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가지 효과죠. 저희들이 진단하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그 억압돼 있던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아무리 어리지만 또 방어를 해버려요. 그래서 뭐 아빠가 유학 갔다 엄마가 어디 뭐 이렇게 감추고 은폐하고 학교에 가서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것들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픈데 아프다는 말을 못하고 왜 그런 거니 혼자 된 엄마 아빠는 더 아프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애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그런 억압된 것들을 이러한 그 작업을 통해서 표출하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다 자신의 상상대로 이야기를 썼습니다. 모두가 마음속 어딘가에 자리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자, 이제 작품 내용을 발표할 차례입니다. 어느 날 별나라 사람들이 기차를 탔어요. 그 다음에 열어서 삐리가 내렸어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이 내렸어요. 그래서 열이 하나 밭에 왔어요. 네. 기차에 사람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별 사람이 하나만 남고 말았대요. 이 그림을 그리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이 아이의 외로운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내렸는데요. 한 명만 네. 그렇죠. 슈퍼맨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다음에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죽고 죽이는 말로 채워져 있군요. 괴물이 슈퍼맨을 죽이려고 했대요. 슈퍼맨은 너무 세상이 보고 싶어서 슉 내려오려고 했는데 괴물이 슈퍼맨을 죽이려고 했대요. 이 괴물을 어떡할까요? 빨강색은 분노를 의미하며 여기에다 아이는 죽음이라는 말을 보탰습니다. 가슴 속에 맺힌 이 아이들의 상처는 언제쯤이나 원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시각이지만 모두가 일찌감치 숙소를 나섰습니다. 모두 한 손에는 직접 만든 연을 들었고 유현 씨도 딸과 함께 만든 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 높이 연이 날아오르며 자리를 잡을 즈음 저 멀리 동해에는 뜨거운 태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도 딸과 함께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우리 집 꼬맹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는 거, 그거예요.
슬펐던 기억과 상처는 연에 실어 띄어보냈습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도 외로워하지도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이런 다짐이 꿋꿋한 용기요, 이들 가슴에 자리 잡길 바랍니다. 고 김병학 씨가 숨진 지 100일째 되는 날, 가족들은 오늘 그를 완전히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그를 붙잡고 싶은가 봅니다. 지난 석 달여 동안 무려 13kg이나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아야 지가 죽는 거 생각하지. 내 눈 감아야지 죽었다 생각 안 해. 마지막 가는 길, 저승길 배고프지 말라며 가족들은 마지막 음식을 차렸습니다. 막내 아들의 유골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의 영정 사진은 한 줌의 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며 할아버지가 이미 잠들어 계시는 곳. 막내 아들의 유해는 이곳에 뿌려질 겁니다. 너무너무 아깝고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너무 아쉬운 것도 많고 내가 없어요. 이 없으면 엄마는 또 신방에 자고 잠도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엄마 돈 말하지 마. 내가 연금이라고. 연금이라고 돈. 큰형 병호 씨는 약간 경사진 산 기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의 유해를 꺼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 형은 아픈 가슴을 억누르며 동생을 보내야 합니다. 죽은 자를 먼저 보내야 하는 유족들의 동안 아픔. 우리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보듬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아픔은 언제나 찾아오는 것이니까요.